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전자공학부 염홍기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인 뇌 및 인공지능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먼저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BCI라고 부르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우리 뇌에서는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는데 이 전기 신호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것들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로봇이나 컴퓨터를 제어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또 다른 연구 분야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개발을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뇌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잠깐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뇌는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수행을 하거나 어떤 감각을 느낀다거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뇌에서 뉴런이라는 것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게 되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뇌가 동작을 하는지 이런 뇌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중요성은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죠. 굉장히 많은 곳에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뇌 연구는 인공지능보다도 더 활발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인공지능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우리나라 등 굉장히 많은 선진국들이 법을 정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뇌과학 연구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의 한 30년 전부터 뇌연구 촉진법이라는 법을 세워서 뇌과학 연구를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BCI라는 분야는 MIT 대학에서 발간하는 잡지인 MIT 테크놀로지 리뷰를 비롯해서 뉴욕타임즈, CNN, 그다음에 다보스 포럼 등 굉장히 많은 미디어들, 매체들, 그리고 기관들에서 미래 신기술로 손꼽히는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했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CI 연구는 몇십 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연구들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오른손을 움직이려고 하는지 왼손을 움직이려고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뇌에서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오른손을 움직이려고 하면 전동 휠체어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주고 왼손을 움직이려고 하면 전동 휠체어를 왼쪽으로 보내주고 다리를 움직이려고 하면 전동 휠체어를 앞으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동 휠체어를 생각만으로 제어하는 이런 연구도 진행이 됐고 서로 다른 글자가 깜빡일 때 내가 특정 원하는 글자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때 이제 P300이라는 반응이 더 크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글자를 타이핑하는 연구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에 지금 어떤 커서가 서로 다른 주파수로 깜빡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커서를 받느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뇌파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커서를 받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마우스 커서를 제어해주는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상하 좌우 또는 어떤 글자와 같이 이미 정해진 것 안에서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팔을 움직이듯이 내 로봇 팔을 제어할 수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82년도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팔 움직임을 예측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 그걸 토대로 2008년도에는 원숭이의 뇌에서 측정된 뇌신호를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로봇 팔을 제어를 해서 먹이를 먹는 데 성공을 했고 2012년도에는 사지마비 환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뇌파를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로봇 팔을 제어해서 커피를 마시는 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은 바늘 타입의 전극을 뇌에 삽입해서 측정을 하는 방식으로 뇌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면역 체계 때문에 이제 이 전극의 어떤 세포들이 달라붙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측정이 더 이상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는
비침습적 수술을 하지 않고 측정한 뇌파로부터 3008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비침습적으로 3008 움직임을 예측을 하는 연구였고 기존 연구보다 정확도가 2배 이상 높은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실제 팔 움직임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뇌파로부터 예측된 팔 움직임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뇌파로부터 예측된 팔 움직임이 실제 팔 움직임을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도 정확도가 조금만 떨어지면 타겟을 정확히 잡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외부에 카메라를 달아서 이미지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사물의 위치를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해내고 이 사물의 위치들을 토대로 팔 움직임 예측을 한 걸 보정해주는 기술을 제안을 하였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팔 움직임 예측을 한 걸 보정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뇌파로부터 예측된 팔 움직임이고 빨간색 실선으로 나타난 것이 영상 정보를 통해서 보정이 된 팔 움직임 예측인데 보시는 것처럼 뇌파만으로 예측된 움직임은 타겟까지 잘 도달하지 못하지만 영상 정보를 통해서 보정한 팔 움직임 예측은 타겟까지 굉장히 잘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팔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영상 정보를 통해 움직임을 정확히 보정해 준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 기술과 함께 서울대학교 의용생체공학과와 함께 이제 로봇 제어하는 기술을 도움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뇌파를 분석을 해서 팔 움직임을 로봇 팔을 제어를 해서 물건을 잡는 데 성공을 했고 이것은 2016년도에 KBS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도 꽤 정확하게 로봇 팔을 제어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BCI 시스템을 실생활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팔 움직임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타이핑을 하거나 마우스 커서를 제어하는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BCI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뇌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의도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움직임을 할 때 뇌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지 뇌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사용자의 움직임이라던가 의도를 정확히 예측을 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고 몇 가지 또 의무사항들도 있는데 학부생일 때 연구실에 들어왔을 때에도 국내 학회 참석하는데 참석하는 비용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 워크숍들에 드는 비용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석사 과정에 들어오면 등록금 전액과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데 필요한 어떤 장비들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논문을 작성을 하면 국제학회 발표하는데 1회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박사과정 같은 경우 등록금뿐만 아니라 석사과정보다 더 많은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연 1회 이상 국제학회에 참석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의무사항으로는 학과 의무사항으로 학위과정에 들어왔을 때 한 학기 이상 실험 조교를 해야 돼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과에서 어떤 일손이 필요할 때 돕는 일들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행정 일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9120호에 있는 연구실을 찾아와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이렇게 알아봐도 좋고 연구실을 9120호로 찾아와서 물어봐주면 제가 잘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원하는 학생의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잘하고 성적 좋은 학생도 물론 좋긴 하지만 저는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를 할수록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지만 나쁜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세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을 연구원으로 뽑고자 합니다. 이런 연구에 관심이 있고 본인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연구에 참여할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연구실에 찾아와서 상담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